조금 전 일본의 그 회신용 마스크가 분노가 치미는 게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 600명대를 넘어섰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11월부터 국내 신규 확진자 수 추이가 심상치 않았는데 급기야 오늘 역대 세 번째로 높은 국내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4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29명을 기록했습니다. 세상에. 600명대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3월 3일 이후 276일 만입니다. 이 정부는 지역사회 곳곳에서 일산 감염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추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사회적 거리두기 추가 격상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늘 코로나 국면에서는요, 이게 입버릇처럼 돼버렸어요. 뭐냐면 주말이 고비다. 주말이 고비다. 정말로 방역 당국이 오늘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주춤하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늘고 있어서 위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인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감염 확산이 진정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말까지의 상황을 보아가면서 추가적인 방역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장해찬 평론가님, 서울 수도권이 특히 심각합니다, 지금. 네, 오늘 0시 기준에 한번 확진자 통계를 보게 되면 서울이 291명, 경기도가 155명, 아하. 인천이 17명, 모두 수도권에서 463명, 전국 신규 확진자의 77%가 수도권에 집중된 모습입니다. 세상에. 전날 419명에 이어서 또다시 수도권 확진자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 반장은 지금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아직 쉽게 꺾일 것으로는 보이고 있지 않다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고요. 아하. 특별한 계기나 특정 집단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욱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네. 조금 전 정세균 총리는요, 주말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했지만요, 서울시는 선제적인 조치를 오늘 내놨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지금의 위태로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1시 후 서울을 멈추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전반적인 경제 사회 활동이 마무리되는 밤 9시 이후 도시불을 끄겠습니다. 그동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감안해 최대한 경제가 순환되는 범위 내의 방역 대책을 고민해 왔지만 지금으로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아니, 그러면 하재건 평론가님, 당장 내일부터 서울 수도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내일부터 2주간 밤 9시 이후로는 완전 멈춥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아하. 특히 상점이라든가 영화관, PC방, 독서실, 마트, 미용실 이런 것과 같은 일반 관리 시설은 영업이 금지된다. 아예 금지되는 9시 거예요? 이후로는. 허허. 다만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해서 3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마트는 운영이 가능하고 음식점도 포장하고 배달은 허용된다라는 아하. 것이고 네. 대중교통은 30%가 감축됩니다. 네. 그리고 박물관, 미술관 등의 공공이용시설은 운영이 전면 중단됩니다. 하하, 정말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음식점에 대해서는 밤 9시 이후에 포장만 허용하고 있잖아요. 영업을 제한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 서울 종로구 음식점에 지난 11월 28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추가로 33명이 감염돼 현재까지 3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음식점은 공연 무대가 있는 음식점입니다. 즉 식당 내에서 공연이 이루어지는 장소인데 그래요? 창문을 통해서 환기가 가능하긴 하지만 환기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시간 진행된 공연 중에 마스크 착용도 미흡했다고 하는데 어허. 공연 뒤에는 공연자와 관객이 개별적으로 소모임도 가졌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전파 경로를 보면 최초 확진자가 이 시설에 방문하고 이 시설 방문자가 공연자에게, 공연자가 음식점 관계자에게 전파를 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네. 지금도 추가 확진자는 파악 중입니다. 지금 저 음식점 안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방역이 다소 느슨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비단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음식점뿐만이 아닙니다. 경기도 여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예, 여주대생 한 명이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확진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요 서울 강서구 댄스 교수 관련 확진자랑 접촉을 했는데 근데 참 문제는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무증상 감염자가 많아서 본인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건강하기 때문에 비말 전파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이 지난달 25일에 학교 인근 음식점에서 같은 학과 친구들과 또 모임을 한 것인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방역 당국이 당일 음식점을 찾은 여중생들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벌였더니 10명이 추가로 확진이 됐고요. 네. 이들과 접촉한 학생 중에서 확진자가 나왔어요. 이들 외에 또 군복무 중이거나 네. 입대를 위해서 휴학한 학생들 2명 등 누적 확진자가 21명입니다. 아하. 뿐 아니라 음식점을 운영하는 일가족 3명도 감염 사실이 확인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여주대 관계자는 확진자들과 접촉한 학생 164명이 자가격리 중이고 이들 대부분은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긴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의 정확한 감염 경로, 그다음에 함께 세부 동선 등도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강조드렸지만 이 코로나 감염의 경우에는 남녀노소가 없거든요. 조금이라도 집단 활동 좀 자제해 주시고 네. 한 명의 감염자 100몇십 명으로 이어지니까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 164명이 지금 자가격리 중인 상태예요. 지금 이후에 잠복기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윤성 교수님, 음식점이 혹시 감염에 취약한 구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어차피 마스크를 벗고 아까 일본에서도 뭐 그렇죠. 아주 이 앞에 이렇게 덮어 씌우고 했는데 네. 어차피 입을 열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훨씬 지금 이제 카페 같은 경우는 사실 포장하고 배달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적어도 9시에 뭐 셧다운을 한다 하더라도 9시까지는 다 식사를 해야 되니까 네. 거기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밀집된다거나 또는 뭐 먹는 과정에서 이 여러 가지 어떤 그 균이 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된다면 음식점에 대해서 방역을 상당히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연말에 뭐 저 같은 경우도 연말 모임 같은 거 다 취소했어요. 이게 뭐 제가 그렇게 한 것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그렇죠.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정부 시책에 따라가는 것인데 그 음식점 방역 강화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점점 이제 숫자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도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맞아요. 상황이니까 확진자 숫자 그뿐만 아니라 확진율도 몇 프로다 하는 것도 한번 발표를 해서 이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시민들의 불안을 어떻게 잠재울 네. 것이고 시민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여기에 호응을 하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코로나가 앞으로 좀 잠재워질 것이냐 네. 창궐할 것이냐 그 기로에 있다라고 봅니다. 어제 신세대 트로트 가수 이찬원 씨의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전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이찬원 씨 상태가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건강에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나오거든요. 네. 완전히 무증상인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 컨디션이 좋다는 이야기도 있고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동료 가수 이지훈 씨가 이찬원 씨 쾌유를 비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는데 네. 이지훈 씨는 날짜상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어쨌든 예능 촬영을 이찬원 씨랑 같이 했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검사를 받았더니 다행히 음성이 나왔다고 하고 네. 이찬원 씨는 무증상이니까 그냥 활동을 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만약에 부주의했다면 네. 그랬다면 우리나라 연예계 초토화될 수도 있는데 네. 이찬원 씨가 증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일찌감치 검진을 해서 네. 정말 최악의 파국을 막았습니다. 지금 이찬원 씨가 확진 판정 받기 전에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지금 잠복한 기간에 뭔가 방송 활동을 같이 한 멤버들이 있을 거 아니고 출연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인경 평론가님. 그럼요. 요새 뭐 미스터 트롯 봄이 되게 많고 같이 출연하는 프로가 많아서 지금 팬들이 어마어마하게 걱정을 했습니다. 특히 임영웅 씨, 그다음에 영탁 씨, 장민호 씨하고는 자주 얼굴을 붙이고 뭐 각종 프로에 했는데 어제 임영웅 씨랑 장민호 씨는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어요. 네. 그런데 어젯밤까지 영탁 씨의 결과가 안 나오는 그랬었죠. 거예요. 네. 팬들이 난리가 났어요. 심장이 쪼여드는 것 같다. 왜 우리 영탁 씨는 안 나오느냐고 했는데 네. 다행히 오늘 음성으로 판정이 나오긴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갔고요. 네. 그다음에 또 많은 팬들을 가진 장동원 씨랑 김희재 씨 같은 경우에는 동선이 겹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검사 결과를 이제 방어 측에서 대응 차원에서 해서 음성 결과가 나왔던 거지요. 네. 예, 그래서 다행히 젊고 그러니까 좋은 컨디션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많은 연예인들의 건강과 또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미치는지를 알게 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트로트 동료들 말고도요, 박승배 변호사님, 사실 방송이다 보니까 다른 일반 연예인들하고도 혹시 동선이 겹치거나 접촉한 그런 경우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우선 박명수 씨의 경우에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방송에서 스스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던 이휘재, 붐, 홍현희 씨도 줄줄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휘재 씨의 경우에는 예정된 스케줄을 모두 취소하고 자가격리를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찬원 씨보다 누구보다 가까이 있는 스타일리스트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만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네. 그 외에도 서장훈, 윤종신 씨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결국 지금까지는 이찬원 씨 관련자들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 지금 음성 판정은 받았지만 이 방역 수칙에 의해서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연예인분들은 장해찬 평론가 지금 최근에 그 어떤 분보다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었단 말이에요. 네, 특히 두 분 이제 박명수 씨와 붐 씨 같은 경우는 라디오를 매일 진행하고 그러네요. 있는 진행자 입장인데요. 네. 박명수 씨 같은 경우는 오늘 15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라디오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출연하고 있는 예능과 방송 활동 모든 게 15일까지는 올 스톱 상태다. 또 대타로 이제 DJ를 맡게 된 김태진 씨가 지금 자가격리 중인 박명수 씨가 많이 답답해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고요. 어허. 반면 붐 씨 같은 경우는 격리 기간 동안 자택에서 라디오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지역구 보건소에 확인한 결과 집안 내에서 스텝도 없이 혼자서 1인 방송 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그래요? 그런 자문을 들었다고 하거든요. 네. 2주 동안 자가격리 일상을 소개하면서 라디오를 통해서는 붐 씨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찬원 씨 확진으로 지금 여러 동료분들도 검사도 받고 걱정도 되고 지금 자가격리도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방송가에 지금 어떤 경종을 울리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일종의 이제 경고라고 저는 보는데요. 사실 이제 그 뭐 이찬원 씨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안심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이찬원 씨 그 팬클럽에서 성명을 하나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확정 판정, 즉 이찬원 씨에 대한 확정 판정에 대해서 상당히 참담한 그런 심정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 모두가 이제 방역 당국에 대해서 다 이제 그 지침을 잘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방송계도 역시 이제 마스크 착용 같은 것을 의무하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뭐 방송국 들어오면서 상당히 엄격하게 그렇게 하는 그 과정을 거쳤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거리를 두고 앉기라든가 지금 뭐 옆에 지금 슬라이드 쳐 있지 않습니까? 네. 방역이라든가 환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전문가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코로나가요. 뭐든지 다 사상 초유라는 말을 남기고 있어요. 바로 어제였죠. 어제가 바로 사상 초유의 코로나 수능이었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어제 이제 코로나 수능이어서 마스크를 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많은 이제 수험생들이 불안하니까 마스크는 기본이고 안면 마스크도 등장하고 그다음에 비닐 장갑을 끼고 들어가기도 하고 네. 그런 수험생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수험생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그 사진이 있는데 바로 이 학생. 인천의 네네. 부평고등학교인데 저 학생이 혹시 모르니까 그 전신 방호복을 입고 허허. 그렇게 학교에 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게 현장에서 허용이 안 되면 내가 벗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만반의 대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방호복에 비닐 장갑까지 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모습을요. 만약에 이 학생이 수험생이라는 것을 설명을 안 들으면 언뜻 보면 의료진이 저 고사장에 배치됐다. 그냥 이렇게 믿어도 될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얼마나 불안하고 그랬으면 저 수험생이 방호복을 입고 그리고 손에는 위생장갑, 우리가 흔히 일회용 장갑이라고 하는 그 장갑까지 끼고 저렇게 고사장을 찾았겠습니까?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수험생들 어제 수능만 치렀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입시 일정을 많이 앞두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트위터 이용자의 트윗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험생으로 보이는 한 트위터가 지난 3일 글을 올렸는데 그 글 내용을 보면 저희 아버지가 오늘 숭을 당일날 확진을 받으셨다. 내가 재수생이고 최저를 맞춰야 반드시 가려는 대학에 갈 수 있어서 정말 죄송하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리트윗해달라. 아직 확진 검사는 못 받았다.
모 고등학교 수능장에서 시험 본 분들 저는 맨 오른쪽 끝자리였다. 영어 시간 이후부터 목이 아팠다. 모두에게 죄송하다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그러면서 마스크는 KF94가 아니라 덴탈 마스크를 사용했고 종일 대화는 하지 않았고 열도 없었지만 다만 목이 너무 아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난리쳐서 보건소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중간에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만성 비염 증상일 거라고 생각했다. 저도 지금 너무 화가 난다. 욕먹을 각오하고 솔직하게 올린 글이다라는 글 내용입니다. 이 글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글이 만약에 사실이라면요. 여러분 뉴스파이터에서 전해드렸지만요.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확진된 수험생은 별도의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저 학생과 많은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같은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이 아버지가 수능 당일날 확진받았다고 했는데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수능 고사장 가기 전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걸 보건당국에 말하고요. 별도의 이제 자가격리 대상자들 실험실에서 수능을 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조치를 취했는지가 우선 첫 번째 의문이 들고, 물론 수능 시험장 안에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가림막도 하고 마스크 다 쓰고 시험 끝날 때마다 환기를 했습니다만 같이 시험 친 학생들 또 감독관들 얼마나 지금 불안에 떨고 있겠습니까? 그러겠네요. 만약 중간에 본인 말처럼 이 목이 아픈 증상을 느꼈다면 그걸 현장에서 말했다면 별도의 시험장으로 옮겨서 시험을 칠 수 있었을 텐데 아무리 수능이 중요하고 본인도 많이 불안했겠지만 그걸 조치에 뭔가 목 아픈 증상이 느껴졌을 때 제때 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질 부분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건 지금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금 예의주시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능은 끝났습니다만 교육부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는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오윤성 교수님? 지금 이제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앞으로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대학이 이제 수시 전형을 바로 이 코로나19 때문에 뒤로 미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대학별로 이제 고사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요? 그리고 이제 23일이 이제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정시 모집 전형이 또 시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후 대학별 전형이 약 28%에 해당되는 60만 3천 건에 있어서의 대면 평가가 남았는데 세상에.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주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 대학에서는 주로 주말에 이제 그 입시생들을 불러가지고 평가 일정이 집중될 그럴 예정인데요. 네. 지금 이제 좀 다른 것이 이 수능 시험하고 바로 이 그 직접 대면 평가라고 하는 것이 다른 점이 뭐냐면 수능 시험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도 자가격리자도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대학별 면접 논술고사 같은 경우는 직접 얼굴과 얼굴을 갖다가 맞대야 되기 때문에 비대면 형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확진자 응시가 제한이 된다. 하하. 그리고 이제 자가격리자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이제 장소에서 볼 수는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유의 사태가 발생이 된 것이다 이렇게 네. 봅니다. 이게 우려로 끝나길 기대합니다만 이 면접고사 때 이 증세가 있으면 이 면접고사가 볼 수 없다는 걸 혹시 듣고 증세가 있는데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나올까 봐 지금 벌써부터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지금 연말까지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 대책은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인경 평론가님. 이게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단 3차 대유행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아주 완벽히 조정을 하자 해갖고요. 중대본에서는 이달 7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를요. 연말연시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그래서 모임 행사는 일단 자제하고 아무리 궁금해도 그냥 전화로 하거나 뭐 통신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여행을 간다거나 이럴 때도 그 무슨 전세 버스 같은 데도 아주 정말 방역 관리를 대단히 해야 되고요. 네. 가정 안에서도 방역 준수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다음에 사전 예약제 등을 통해서 식당이나 이런 데 가긴 갈 수 있지만 소수의 인원만 갈 수 있도록 뭐 얘기를 했고, 철도 승차권도 해야죠. 신정도 세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꼭 좌석을 창가 쪽으로 우선해서 하기도 네. 하는 것들을 했고요. 유흥시설이나 놀이공원, 영화관, 실내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방역 점검이 이루어질 거라 그러는데, 저는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 낳았을 때 과거에 3, 7일이라고 해서 21일 동안은 아무리 그 아이가 보고 싶어도
친척이나 지인들이 그 아이를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나쁜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못 오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지혜로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귀여운 신생아도 안 보는 21일간의 참음이 그 아이를 쭉 건강하게 할 수 있듯이 우리도 이 코로나19 시간대 3차 예방 기간에만 조금만 지켜주시면 내년 1월 3일까지만 좀 지켜주시면 영원히 우리가 코로나 없는 세상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당장 내일부터 서울 지역은요, 밤 9시 이후에는 사실상 통행 금지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좀 갑갑하죠? 답답하고 할 텐데 이건요, 이 답답함을 우리가 자유를 만끽하겠다는 이 생각을 하는 순간 방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